지금부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개발팀장 박계하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성열 과장님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선아 정책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조승래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고 발제자의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남승훈 회장님이십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형관 연구기획조정본부장님이십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건혜 경영본부장님이십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김종욱 전략정책부장님이십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영지원본부 김성우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성일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들리시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갖게 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R&D 혁신법이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법이 통과된 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통과가 또 논의를 조금 더 하고 통과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급하게 좀 통과가 되는 바람에 몇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25개 출연연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사업, 기관 고유 사업, 여기서는 이제 기본 사업,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어떤 정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공동관리 규정에서 다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공동관리 규정을 따라서 또 연구회에서 규정도 하고 있었고, 절차적으로 있었는데, R&D 혁신법이라는 걸 새로 생길 때 조금 더 많은 논의가 됐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도 과학기술의 그 큰 정책으로서 통과된 것을 좀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출연연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이제 과기출연기관법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대책도 마련을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자분들이 연구 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책적, 제도적, 법적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것인가 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셨습니다만, 또 국회 내에서 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그 지금 발의된 법안 자체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혹시 더 좀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되고요. 그것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실제 출연연에는 조금 큰 변화가 없이 잘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에 관한 토론회입니다. 한성일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에 관한 논의는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의 주요 사업이 이 혁신법에서 기관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부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풀 더 벗겨서 들여다보면은 이 정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육성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저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이 법률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육성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조금 더 폭넓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저희가 그 내년 초에 이 혁신법이 연구개발 혁신법이 발효가 되었을 때 저희 주요 사업을 어떻게 출연기관과 연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대안이 빨리 도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오늘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정출연법이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도 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정말 모름지기 우리 출연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위한 법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제가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연의 기본 사업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법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대학원 현병환 교수님입니다. 현병환 교수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및 전략기획에 크게 기여해 오신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현병환 교수님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의 기본사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현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출연연에서 한 28년을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간 지 이제 6년 차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대학에서 또 출연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의제가 오늘 지금 법률 개정 문제인데 이런 발제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또 기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우선 기본 사업인데요. NST와 출연연의 기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랄까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하고 저 나름대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사업의 현황입니다.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사업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정관에 정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만들 때 법에 근거해서 정관이 만들어졌고요.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이 기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해보고 기본 사업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지금 금년에 24조 5천억이고요. 그중에 과기부가 7조 9천억,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7조 9천억 중에서 정부 출연금이 2.1조 원, 38%고 기타 5.8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천억 중에서 주요 사업이 49%인 1조 원, 그리고 기타 예산이 1.1조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2조 천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는 24조 5천억의 국가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7조 2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의 수행 현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출연 기관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와 키스트가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티, 김치연, 그 다음에 원자력연의 순으로 기본 사업이 쓰여지고 있고 가장 적은 예산은 GTS,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수준으로 기본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해야 될 고유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중장기, 대형, 또 국가 인프라 사업, 그래서 민간이 하지 않는 민간의 실패 영역인 시장 실패 영역을 출연연이 선도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인프라를 깔고 대형 연구 성과를 창출시켜서 민간에 이전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국가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충실한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을 가지고 25개 출연기관이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것이 상당 부분 또 민간으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재정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범부처 공통규범 재정을 통해서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재정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부처마다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합쳐보면은 약 286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연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근거를 각각 가지고 규정을 각각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 운영을 통해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고 연구 환경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재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7일 날 혁신법이 발의가 되었고 2020년 금년 5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9일 날 혁신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혁신법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아까 보신 많은 부처마다 사마다 상이한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이의 개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본문 총 5장 41개조, 부칙 8개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해서 상향식 과제 기획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비 사용 계획을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각종 계획서를 쓰느라고 많은 인력 소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소화하고요. 연구 과제 협약 평가 정산 주기를 지금 연차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계 평가로 전환해서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3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에 대한 조성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만들고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지원 체제를 확대 구축을 하고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하고 해서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더욱더 조성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연구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실 실패 제도를 제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의 재검토,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 처분의 강화 등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 및 벌칙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금지. 옛날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 종료 통보, 업무 위탁, 비밀 유지, 벌칙 적용에 대한 공문 의제 등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 출연연구원분을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발언한 바를 상당히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작년에 회장으로 있었던 기술혁신학회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몇 가지 이슈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 사업, 특히 이제 다른 내용보다는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기본 사업에 대한 이 이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혁신법 시행 전후 비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선 시행 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근거해서 공통관리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공통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정부 수탁, 거기에는 과기부와 기타 부처, 모든 부처의 정부 수탁이 이 공통관리 규정에 적용이 되는데 단 기본사업은 공동관리 규정 적용해서 제외해서 소관기관별로 주요 사업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은 정부 수탁이나 기본 사업이 동일하게 혁신법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사업 관련 혁신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제3조의 적용 범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에 기본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논제가 되었고요. 제4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우선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다른 법률에서 기본사업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7조에 보면은 과학기술기본법 내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조항을 삭제할 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혁신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본법의 조항 일부를 지금 고쳤는데 거기에 기본 사업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딘가에 기본 사업의 그런 실효성을 규정할 법률적 조항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관련 주요 이슈에 만약 이 국가혁신법이 적용된다면은 달라지는 기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 사업의 수행 관리의 전반이라면 이제 플랜 투 C죠. 그래서 기획, 선정, 협약, 평가에 대한 운영 주체가 변경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법에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법 제9조의 9조와 10조에 보면은 과제 기획 선정 평가는 현행에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지만 변경된 사항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문기관은 연구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의 선정 절차가 불필요했습니다. 기관장의 독자적 연구 방향 설정과 내부 협의를 통해서 되는데 이제 이것이 필요해지게 되었고요. 제11조 협약 부분에서는 협약 체결이 불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고 변경 절차도 기관 자율에 맡겼었지만은 앞으로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 통보 절차가 필요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조 수행 관리의 주체가 수행 관리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수행 관리의 기간이 그동안에는 10년을 초과해도 되도록 그러니까 중장기 연구에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10년 제한에 적용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연구비 지급 부분에서도 지급 횟수, 시기, 조건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시기, 횟수, 조정, 조건,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적성 간접비도 간접비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불가하게 됨으로 해서 기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14조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의 주체는 기관 자율이었지만 변경된 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중단 부분입니다. 과제 중단의 결정 주체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사업에 대한 앞에 말씀드린 기본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수탁사업의 지정 전문기관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선정, 협약, 평가 등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22조, 동시행령 4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대로 된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기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해지고 기존 전문기관의 업무량 할당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증가되고 신규 전문기관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운영 비용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 한국연구재단과 산기평이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금 예산과 규모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재단은 현재 7조 원 예산을
지평 관리 플랜도 C를 하는 과정에서 598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산기평은 지금 2조 원에 417명,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조 원에 346명이 있는데 지금 출연금 사업이 총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조 원을 만약에 대입시킨다면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력인 417명이 더 추가로 필요해진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연구재단이 다른 평가관리기관보다도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하면은 연구재단 현재 7조도 사실은 1,500명에서 한 2,0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이제 수치적 평균치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지금 부가 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관리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요. 그 전까지 만약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을 한다면은 NST와 출연연의 기본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개정된 법에다가 그 내용을 신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금년 9월 9일 날 조성래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시면은 제5조 2항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해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기본사업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을 예고하고 기획하고 공모하고 선정하고 협약하고 수행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변경하고 중단하고 이런 많은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성래 국회의원이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통과되더라도 거기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상세히 달아서 지금 현재 기본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또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NST와 출연연의 NST와 출연연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NST와 출연연을 기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기본 사업에 대한 한시적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NST와 출연연에서 전문기관의 지위와 연구개발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또 가지고 있죠. 전문기관, 운영기관 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역할, 평가 등에서 혼란이 가중될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침착하게 하나하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8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연구회와 출연연의 기본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 자율성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전까지 과기출연기관법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선아 정책본부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에 대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 연구기관에서 3분이 오셨고 관련 분야에 지금 발표하신 현병환 교수님을 포함해서 2분 그리고 연총, 정부부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저희 연구기관에서 오신 3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분야 전문가, 그
그다음에 연총, 정부 부처의 순서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먼저 그 기초연의 경영본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기연의 전략정책부장님께서 해주시고, 세 번째로 키스트 석현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정보다 저희가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패널 분들께는 충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만큼 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건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혁신법이 이제 혁신법과 저희 그 과기출연기관법과의 그런 이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혁신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을 통해서 수월적 연구의 성과의 창출인데, 이것인데 반해서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 사업은 그 출연연의 특성상 연구 수월성보다는 임무지향성, 즉 연구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연연의 기본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R&D에 대해서 혁신법에 규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게 되면 되려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에 어떻게 보면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승래 의원께서 개정 발의를 하신 이러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출연연이 임무지향성, 지금 연구 적합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핵심적인 아마 논의사항은 저희가 그 크게 이견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의 김종욱 부장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병원 교수님께서도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셨고, 그 쭉 들여다보면 또 우리 그 과기부에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중요성도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이제 기존의 그 출연법하고 약간 좀 상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연구개발 핵심법에서 아까 현병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충 그거 보면 참 연구자가 충분하게 연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탑다운 그래가지고 우리 기관이나 정부에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이런 과제를 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이제 연구자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기관의 미션에 맞고 정부의 미션에 맞는 그런 과제들을 어떤 연구자들이 스스로 발제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과제를 창출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 그 연구행정 효율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연구 몰입입니다. 연구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연구비 사용계획의 간소화라든가, 협약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간소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우리 그 출연연에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하이리스크 과제를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하이리스크에 대한 어떤 과제를 제안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 하이리스크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어떤 목표가 달성 안 됐을 때는 또 나름 좀 약간의 좀 그런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혁신법에 보면 성실 실패에 대한 제도화를 또 명문화시켰고, 그다음에 연구의 책임성, 연구의 자율성을 또 주는 것만큼 또 윤리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한 걸 보면 굉장히 혁신법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연료는 아까 NST 산하의 과기정통부 산하, 그다음에 NST 산하의 25개 출연료는 그 정관 아까 우리 그 현병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개 그 출연령 각자의 R&R이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타 대학교하고는 달리 특별한 정관의 미션이 있다.
예를 들면 그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의 어떤 전력 및 전기 관련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확산하고 또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가 전력 및 전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그런 어떤 정관이 돼 있고, 저희들이 이 정관과 더불어서 국가 여러 가지 전력 개통망이라든가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에 서로 얼라이먼트를 해서 우리가 또 RNR이라는 걸 또 3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사실 RNR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우리 정관 미션에 맞게끔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더욱더 독특하게, 더욱더 클리어하게 얘기한 것이 이제 RNR이죠. 그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요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관과 그다음에 RNR과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코드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것들이 저희 주요 사업을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정관뿐만 아니라 25개 뭐 키스부터 시작해서 그 특별한 어떤 정관과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2021년부터 이제 혁신법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주요 사업의 여러 가지 그 근거 마련이라든지 부처 간 상이한 정부 규정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연구 현장에 어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주요 사업은 우리 기본 사업 혹은 주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보면 여기에 보면 동법 제9조부터 12조까지 뭐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12조까지 9조에서 12조까지 14조 및 1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제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4조와 같이 타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 저희들 출연연법에는 지금 혁신법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우리가 과제를 기획한다든가 선정, 평가, 연구비 관련 등 주체가 기존 연구기관의장, 우리 정기연구 같으면 정기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뭐 예를 들면 과기부 위탁을 받는 연구재단이 되겠죠. 그쪽으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현장은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의 주요 사업, 정관에 고시된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과제, 기획, 선정, 평가 및 연구비 관리 등 주체가 이제 정기연구원이 기관의 장으로부터 뭐 예를 들면 연구재단 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율성이 현격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관의 미션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과제를 이해하고 나갈 길을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이 현격히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정관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익적이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우선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율적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연구 현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연구 행정 효율화도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구 몰입도, 연구자들이 되도록이면 주변의 어떤 일보다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혁신법이 그대로 어떤 개정이나 수정 없이 시행이 된다면 주요 사업의 연구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단순 변경 등의 사안에도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하합니다. 현재에도 연구자들은 행정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비 변경 등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단순히 지금 같으면 통보성으로 우리가 사업관리실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왔던 미션에 이바지해서 저희들이 우리 각 출연연들이 주요 사업을 운영해 왔고, 또 최근 3년 전에는 우리가 R&R, Role and Responsibility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 기관의 미션을 얼라이먼트 시켜서 지금 주요 사업 체계라든가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다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혁신법이 아무런 개정 없이 만약에 이렇게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런 모든 노력들이 또 헝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승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주요 사업을 운영, 관리,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키스트 연구기획조정본부의 석형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키스트 석형관입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과기부도 그러고 연구자들, 연구기관, 그다음에 연구회, 뭐 국회에 계신 분들, 국민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돌이켜서 왜 우리가 이까지 도달하게 됐고 왜 과기혁신법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했는지 잠깐만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18년에 이제 과기혁신 방안, 과기혁신 전략이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 50년간 해왔던 추격자형 연구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연구자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수월성 성과 어떤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성과를 도출해서 그걸 국민이 함께 쉐어하자. 그래서 사람 중심의 과학 기술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선언을 했고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냥 성공하는 연구가 아니라 99% 실패하더라도 1% 성공하면 그게 어떤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고, 근데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연구자가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그거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어떤 과학기술 전략의 핵심적인 모토였다라는 것이고 그 와중에 과기혁신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도 뭐 이렇게 구축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실제 이제 이런 과기혁신 전략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혁신본부에서 3대 전략 13대 추진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 R&D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해가지고 이제 지원 시스템도 혁신하고 그다음에 R&D 관리 체계도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자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뭐 혁신적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R&D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고, 공공연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을 확보하자 등등의 이제 13개 추진 과제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련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과기혁신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과기혁신법이 그러니까 연구자의 또는 연구기관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다음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혁신법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약간은 이제 좀 다우트하다, 의문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출연연의 기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패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이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한 가지와는 매우 상이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현안에 대해서 뭐 긴급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연구도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당면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 1.5, 2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 연구들은 할 수가 없거든. 왜?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에 다 확정이 돼 있고 그 변경하는 게 매우 어렵단 말이죠. 지금도 이미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과기부에서 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유연하게 예산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출연연이 어떤 국가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과기부에 계신 분들조차도 R&D 예산이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도전적인 연구를 하려면 이제 계속 무빙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뭐 계속 목표도 바꿔야 되고 필요하면 중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게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또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연구 거점이라든지 해외 거점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ODA 사업을 이제 출연연에서 추진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다양한 출연연의 기본 사업들이 정부 부처의 사업의 기본 틀 안에다 넣고 이걸 갖다 운영하려고 하면은 애초에 성과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연연의 기본 사업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혁신법과 관련해 가지고 좀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 사업은 그러니까 과기혁신법의 9조에서 12조 그리고 14조에서 15조까지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3조만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 법에 의하면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예외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3조는 왜 포함이 안 됐냐라는 것인데 그 13조를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 쭉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하려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개발비를 사용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을 뭐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구기관의 출연연의 자율성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는 이제 다 알 거예요. 이런 이걸 그대로 따르면 준수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출연의 기본 사업들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인력들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는 이제 요거를 갖다 좀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들이 이제 과기부에서 혁신본부에서 있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고시 50조에 보면은 사전 승인 대상 해가지고 이제 기본 사업은 예외다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 고시가. 그러니까 이 고시라는 게 뭐냐면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고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기혁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에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이런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시에다 이걸 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고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또 하나 어쨌든 과기혁신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13조를 예외를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13조 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이걸 바꾼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이냐,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시행령 38조에 이게 뭐냐면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그 관련돼가지고 고시 48조에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안에서는 많이 완화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과제 연구자의 참여율을 매달 입력을 해라라고 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맨파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직접비 같은 경우에 1개월 내에 정산을 해라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출연령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면은 회계법인에다가 회계법인을 지정해가지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기관장이 그리고 기관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두 번, 세 번 또 중복해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 수시로 또 감사가 있어가지고 또 감사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들여가지고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혁신법 22조에 보면 아까 이제 전문기관 선정인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 운영된 기관은 전문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명시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시 41조에 보면은 연구 지원비 사용 용도를 이제 정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령 같은 경우에는 각 분원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거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 조직의 운영비를 그러니까 계상을 할 수 있게 이제 법령이 만들어져 있는데 고시에 41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은 그러니까 출연금에서는 이걸 계상할 수가 없다라고 또 정의가 되고 서로 상충되는 문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분원을 실제로는 출연연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정부 정출연법에 더 좀 반영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구기관에서 오신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혁신법은 R&D를 보다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세 분 모두 그 출연연이라는 것은 임무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법에서 진행하는 방식대로는 곤란하다. 출연료는 아래 맞게 어떤 임무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의한 출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좀 지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혁신법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출연료 현장에서 행정 부담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다. 특히 석형광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주요 사업뿐 아니라 그 혁신법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13조 빠져 있는 13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조항에서도 우리 출연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강하게 말하면 독소 조항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지금 세 분께서는 출연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라인에서 출연연 경영 전반을 바라다 보시는 분들이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선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조직 연구개발 총연합회, 단체 총연합회,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가 정식 명칭인가요? 총연합회 남승우 회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남성은입니다. 연구개발 혁신법이 이제 제정된 배경을 보면 각 부처별로 달리 적용되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R&D 관리 공통 규범을 규정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혁신법을 위해서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점이 아쉬웠고 부족하다는 점을 오늘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법에 대해서 제1조를 한번 볼까요? 혁신. 우리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고통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그 정도 수준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 정도 수준에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연구개발 혁신법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혁신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2장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4장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 등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2장의 경우 연구개발의 선정 협약 절차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을 다루고 있는 이런 관리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환경 조성에서는 통합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과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 시스템이 과연 NTIS도 있고 이지바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통합 시스템은 없앨 거냐는 겁니다. 없애고 이 통합 시스템으로 정말 통합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현장의 연구자들의 행정이 또 가중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분명히 좀 강구되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안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41조에 나옵니다만 세계 초일류 기술 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두 번째는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인류이거나 아니면 그 바로 텅 밑에서 쫓아가는 기술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기관의 RFP를 보거나 우리가 직접 계획서를 낼 때도 대부분 세계 초인류 기술로 연구 목표를 적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과제를 다 보안과제로 우리가 선정할 거냐는 겁니다. 보안과제로 선정되면 시간적, 물리적 많은 제약이 있어서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안 등급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담고 있느냐? 그것도 혁신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는 하위법령에서 또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다음 5장을 보면 연구윤리 확보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제재 처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하면 2년, 뭐 하면 3년, 토탈 10년까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상세하면서 제재 수준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혁신법 1조 목적에 보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 조성입니다. 제재 조치 이거보다 더 강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법에 자율적인 연구 환경은 도대체 어느 항목에 조성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혁신법과 혁신법 시행령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율 환경은 없더라는 거죠. 단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연차평가를 단계평가로 했다. 그거는 행정 부담의 경감시켜 준 거지. 이게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연구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이 연구 자율성 합리적 연구환경 조성보다는 관리자 관점의 행정 편의적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보안, 연구 윤리, 부정 등에 관한 제재 위주의 관리 규정, 그러니까 부정적 시점으로 보는 규정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사실 혁신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 취지대로 통합법이라고 하시든지 오히려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연구개발 책무강화법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혁신법의 자율성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언제부터인가 과학기술계에서 화려한 수사적 용어로 과대 포장하고 실질적 구체성 부족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구자들한테는 연구 성과를 과대 포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연구 윤리를 덜먹이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혁신도 아닌 것을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법을 만들고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개발 이제 그 혁신법이 공통규범을 규정한 법이라고 합니다만 출연연의 기본 사업이 여기에 저촉됨으로 인해서 출연연은 혁신법 제1조에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하고는 전혀 달리 도대체 몇 번을 후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율성이 훨씬 후퇴한 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도 하기 전부터 출연기관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너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어설프다는 겁니다. 시행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보완을 하고 있었어야지 시행도 하기 전부터 다른 법을 개정을 하고 법안을 올리고 발의를 하고 이런 문제는 있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기계 밖에서 볼 때 과학기술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혁신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연구 이제 개발 사업의 다양한 사항을 지금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존 수준으로 정도는 연구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는 자율성에 있어서 엄청난 후퇴를 법으로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 개정, 혁신법을 개정을 하든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빨리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 수준으로라도 돌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출연연의 연구 수월성은 더욱더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상의 연구 환경 조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혁신법이라고 하지만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연구활동 및 연구 집행과 관련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연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신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담을 때 우리가 혁신법을 하면 연구 현장에서는 박수치면서 얼마든지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앞으로 정말 혁신해 나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인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말에 이게 그 혁신법이 상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에 쫓기듯이 해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혁신을 위한 출발점보다는 그 분산되어 있는 R&D 관리에 대한 통합, 시스템에 대한 통합이 너무 전면에 세워지고 이것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책무 강화법이 되지 않고 진짜 과학기술 혁신법이 되려면은 적어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에 아주 공감하면서 다음 패널 토론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도 들여다보고 시행령도 들여다보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법 알못입니다. 이번 토론자께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키스트에서 근무하시면서 변호사십니다. 김성우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 키스트에서 온 김성우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국가나 저희 국가기관, 뭐 국회, 또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와 연구자를 지원한 저 같은 연구 지원 인력, 포함한 과학기술인, 또 넓게 말해서 국민들 모두가 사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으로서 우리가 혁신법을 만들었는데 그 혁신법의 그 어떤 이 제1조 목적에 그 취지가 잘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장에 적용되면서 약간 그 처음에 이제 목적했던 바와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혁신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냥 이 법을 떠나서 과학기술을 떠나서 보통 혁신 그러면 뭐 자유, 뭐 규제 철폐 뭐 이런 쪽이랑 좀 친한 느낌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어떤 혁신을 한 데 있어서 뭐 규제를 한다거나 어떤 법률 이런 게 좀 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그런 혁신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그런 어떤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그 구조적으로 보면 과거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그 공동관리 규정으로 위임을 하면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어떤 기본사업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혁신법이 들어오면서 원칙적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던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혁신 좀 자유로운 어떤 연구 환경이나 그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불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하지만 또 이게 꼭 뭐 규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어떤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현장에서의 어떤 생각을 조금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제 혁신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본 사업의 규제가 들어왔으면 사실은 그 원인이 되는 혁신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과기출연기관법에서 어떤 혁신법을
특별법적 지위로 규정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동등한 차원의 어떤 법이고 사실 현장에서 느낄 때는 같은 레벨의 법이 두 개가 적용이 되면 또 더 혼란도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혁신법 자체나 그 전체적인 과기출연법, 뭐 과학기술기본법 전체적인 체계를 검토해서 그 전체적인 체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현실은 일단 내년 1월 1일에 혁신법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 지금 몇 달 안 남은 이 사이에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기출연기관법과 어떤 과기정통부의 고시 등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 다행히도 어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어떤 참여자들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과기부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고시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고 또 국회에서도 과기출연기관법을 이제 개정안을 내므로써 좀 이렇게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요. 과기출연기관법이나 혁신법에 해서 과기출연기관법을 혁신법의 특별법적,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 들어왔을 때도 혁신법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특별법적 지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문구 등등에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이제 그 전체적인 체계를 한 혁신에 가깝게 다듬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혁신법 만들 당시에 잘 논의가 되었으면은 첫 번째로 가장 좋았을 테고 이미 지났지만 지금 변호사께서는 혁신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지금 누구보다도 이 일 때문에 가장 골치가 많이 아프시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성일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혁신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혁신법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혁신본부의 일이라서요. 저희도 아시겠지만 기관도 그러시고 연구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또 부서가 다르면 아주 그렇게 남의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혁신본부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왜 그런 거를 생각 못했을까, 어쨌을까.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우리 출연기관법에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오해인지 아니면 좀 세게 말하면 무지였는지 그렇지 않았을까. 처음에 과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내부에서 많이 논의를 할 때는 그 R&D 전체가 여러 부처들이 또 여러 기관, 전문기관들이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조금은 통일을 해보자 라는 그런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초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하고 이제 제정안까지 발의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충분한데 부처마다 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가장 생각했던 거는 그 부처들이 자율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연구기관에서도 괴로워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은 일관적인 원칙을 세울 게 있다 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기정통부답지 않게 정말 세게 지른 법이입니다. 저희가 보통 법으로는 일을 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ICT 쪽은 많이 하지만 과학기술 쪽이야 과학기술기본법과 여타 이제 지능법들 위주지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그만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보면서 제명을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승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쪽이 좀 많은데요. 요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라고 하는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정부와 전문기관의 이쪽의 관리는 일단 모두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뭔가 좋게 보이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토가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감사를 받든 징계를 받든 이제 페널티가 오는데, 근데 반대로 연구, R&D,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안 돼도 해봐야 되고요. 잘못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연구개발혁신법을 자세히 보시면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모토와, 그래도 연구개발이니까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섞여 있어서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좀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많이 좀 덜어내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그 관리를 위해서 연구윤리나 제재를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제 체계를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외를 안 두고 좀 전부 다 포괄하나 아우르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다른 부처나 이런 쪽에서 법률을 또 발의하면서 또 이제 예외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법은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좀 잘 전달해서 앞으로 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한번 정하고 이게 바이블로 딱 박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거는 수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과기출연기관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앞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난 게 과기출연기관법에 그런 조항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기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 한선아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출연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법을 좀 팬시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번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서 기초적인 연구는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연구를 했는데 이게 진도를 나가기에는 뭔가 그 컨센서스도 없고 동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 기본 사업에 대한 거에서 하나의 이제 동력이 생겼다라고 보고,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조금 출연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기관의 운영상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을 최대한 이제 법률, 뭐 필요하면 대통령령까지 해서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이 차제에 좀 발전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승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이제 곧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시작될 거고, 그 현재까지 분위기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 통과와 더불어 이 시행령에서 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연구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입법 예고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현장하고 또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넣고 또 덜어낼 것은 덜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출연기관법에 출연연이 하는 모든 것이 좀 다 들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석현광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출연연은 그냥 돈을 받아서 연구비, 그러니까 연구 과제비를 받아서 연구만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과학기술 정책, 그러니까 뭐 좁게는 과학기정통부, 크게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정책이 모두 다 실현되고 적용되는 것이 출연연이라고 봅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출연료는 지금 우리가 법이나 이런 걸로 그냥 단편적인 정책으로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출연연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대와 요구도 많습니다. 지금 이 혁신법에서 다루지 않는 많은 영역도 출연연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표시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출연연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모두가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로 어려울 때 질병관리청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거나 이랬을 땐 출연연을 바라보는 모든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이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10년 안에는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토론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번 기회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데는 출연연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컸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바뀐 시대에서 출연연이 또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고 이것을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법을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발제해 주신 현병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질문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은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현병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연구원 87년 서울 홍릉 키스트에 우리 키스트가 우리 엄마 배지요. 거기서 많은 기관들이 쭉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출연연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토론했고 특히 저희들 전공이 이제 정책, 기획, 전략 이쪽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학회도 있습니다. 기술혁신학회, 기술경영 경제학회 등등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런저런 논의와 토론과 전략과 그다음에 법률들이 합쳐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법 문제를 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생명공학 쪽에 있었으니까 생명공학에서는 기본 계획을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걸 개정하는 작업을 했던 첫 임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생명의료기술법 말고 다른 부처에서 이런저런 법과 계획을 만든 게 한 40여 개가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 그만큼 컸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상충되기도 하고 그 과정을 원래 그게 이제 진화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 집단들,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가지는 법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해 집단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해 집단들이 절충을 해야 된다.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 법률도 혁신본부가 굉장히 선의로 이 작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발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유도를 했던 그 의도, 선한 의도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학회에서도 그런 선한 의도에 대해서 같이 지지를 했던 바가 있지만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혁신본부와 과기부와 뭐 산업부와 복지부와 등등 여러 부처들이 또 그 가지고 있는 법들이 또 부딪히고 상충되고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은 진화하는 생물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가지고 있는 큰 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칠 부분은 고치어가면서 우리 몸에 맞게 또 그 다음에 기술혁신, 기술 진보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슌페테리안 기술 진보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들은 너무나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들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급한 거는 제일 먼저 급한 거는 이제 3달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출연연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빨리 이제 법을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조성래 의원의 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이 돼서
일단은 일하고 그다음 또 논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일찍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저기 과방위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입법 활동하는 것들이 있고요. 입법 뭐 예고된 내용들, 심의 중인 내용들, 뭐 검토 내용서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이 지금 당장 저희 주요 사업을 혁신법의 적용에 제외되도록 저희 출연연법이 이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 댓글이 달려 있는데 좀 누군가 그 법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금 안티한 댓글, 뭐 국회 해산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이게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국회의원께 저희 법 개정해 주세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법 개정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돌아가시면은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왜 시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달아주시면은 이 법률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는데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현병환 교수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그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